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4장의 CCTV 시스템 문제를 또 함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의 CCTV 시스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도 이제 CCTV 시스템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CCTV 시스템 기출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2번서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2번입니다. 자, 102번을 보시게 되면 DVR 시스템이 랜으로 사무자동화 시스템과 UTP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다. UTP 케이블은 8개의 심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선씩 서로 꼬여 있다. 두 선씩 꼰 이유 중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이 102번 문제는 이제 9회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이제 실무화 적용을 해서 출제라는 그런 문제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UTP 케이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UTP 케이블은 랜 케이블로 근거리 통신망에 많이 사용이 되는 이 케이블이 바로 이제 이 랜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UTP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UTP 케이블은 보시게 되면 이제 8개 심선으로 되어 있죠. 8개 심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서로 꼬여 있습니다. 두 개씩 선 가닥이. 그러니까 두 개씩 꼬여 있으니까 총 4가닥이 되는 것이죠. 4가닥. 그러면 이것이 왜 꼬여 있는가? 그것을 좀 묻고 있는 겁니다. 내구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정의적인 간섭을 상쇄하기 위해서, 심선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심선의 전기 저항을 적게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럴까요? 꼬인 이유를. 그것을 정기적인 간섭을 상쇄하는 겁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UTP 케이블은 랜에 근거리 통신망에 주로 많이 적용이 되는 케이블인데 8가닥으로 해서 이제 심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2가닥이 하나로 꼬여 있어요. 그래서 총 4가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꼰 이유는 바로 보시는 것처럼 정기적인 간섭을 상쇄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04번 문제입니다. 자, 104번을 보시게 되면 CCTV 카메라 전원선 설계 시 고려사항입니다. 카메라에 대한 전원선 설계 시 고려사항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CCTV 카메라에 대한 전원선 설계를 할 때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라고 이제 묻는 것이죠. 틀린 것은 선로의 접속구는 최소화하여 선로 저항을 작게 한다. 전선의 길이는 길어질수록 선로 저항은 감소가 아니라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바로 공식이 R은 로우 S분의 L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L은 길이, S는 단면적, 그 다음에 이제 로우라고 하는 것은 로우를 이제 우리는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항은 고유 저항 및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저항은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 따라서 전선 길이는 길어질수록 선로 저항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함으로 전선 길이는 가능하면 짧게 하는 것이 좋겠죠. 전선의 굵기가 가늘수록 선로 저항은 증가함으로, 그렇죠. 반비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선의 굵기, 단면적이 가늘게 되면 선로 저항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장거리 배선은 굵은 선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저항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런 얘기죠. 굵은 선을 사용하게 되면 선로 저항이 이제 감소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장거리 배선인 경우에는 굵은 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배선 1회로에 전압 강화를 고려하여 카메라의 수량과 케이블의 굵기를 결정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106번이죠. 106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6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 중 DVR,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설명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있죠. 아날로그의 영상을 디지털 방식으로 압축 저장하는 녹화 장치다. 맞습니다. 압축 저장된 영상의 날짜별, 시간별, 카메라별 검색이 용이하다. 여러 번의 녹화 재생에도 화질은 변하지 않는다. 아날로그 신호이므로 원격지에서 감시 및 제어가 가능. 자, 이것이 DVR이 아날로그 신호일까요? 아날로그 신호는 아니죠. DVR은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잖아요. 그래서 디지털의 어떤 압축 기술이니까 P4차 사물은 이제 아날로그화된 부분일 것이고, 그것을 디지털 영상의 압축 기술을 동원을 해서 한 부분이 바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란 말입니다. 따라서 아날로그 신호이므로 원격지에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다. 이 부분은 좀 틀린 것으로 좀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7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7번. 자, 107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 CCTV에 사용이 되는 동축 케이블의 규격 표시입니다. 규격 표시에 대한 설명 중에서 OC, EV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찾으죠.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도 이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먼저 이 O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했죠? 이것을 이제 외부 도체의 내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외부 도체 뭐 직경, 내경 똑같은 얘기입니다. 외부 도체의 직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3, 5, 7, 10은 외부 도체의 내경, 뭐 직경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C가 나오게 되죠. C라고 하는 것은 특성 임피던스죠. 그래서 C는 75ohm이고 D라고 하면은 특성 임피던스는 동일한데 55ohm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 2는 바로 내부 도체의 내경이죠. 내부 도체의 내경, 뭐 직경, 뭐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V가 나오게 되죠. V. 자, 이 V라고 하는 것은 일중 외부 도체. 외부 도체와 플러스 PVC 외피라고 있어요. 외피가 있지 않습니까? 자, W라고 한다면 이중 외부 도체하고 PVC 외피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외부 도체의 직경이 5mm이고 특성 임피던스가 75ohm이며 PVC 일중 외피 케이블이다.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 도체의 직경이고 특성 임피던스는 75ohm이며 일중 외부 도체 PVC 외피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찾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109번 문제입니다. 자, 109번을 보게 되면 홍채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여기서는 이제 홍채 인식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이번 아마 생체 인식 시스템과 관련한 이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채의 명암의 패턴을 영역별로 분석하여 판단한다. 홍채의 중심주, 삼각주, 분기점, 단점을 데이터화하여 판단한다. 자, 홍채의 중심점. 그 다음에 이제 삼각주. 그리고 분기점. 또 이 단점을 데이터화해서 분석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부분일까요? 이것이 홍채가 맞습니까? 자, 중심점도 있고 삼각주도 있고 분기점도 있고 단점이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지문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지문인 경우가 아마 이런 경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홍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접촉 방식이라 거부감이 없는 상태. 그렇죠. 접촉하지 않죠. 홍채니까 그럼 홍채 인식, 생체 인식이 되어 있는 홍채 인식 시스템에다가 눈을 대면
비접촉이죠.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홍채 패턴을 데이터화해서 등록된 데이터와 비교 판단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내용이 거리가 좀 멀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0번입니다. 110번을 보게 되면 공장 내 CCTV 시스템 구성 시 400m 이내의 근거리입니다. 이내의 근거리에서 카메라와 모니터를 연결할 경우에 가장 효율적인 통신 매체는 무엇인가? 여기서 이 통신 매체를 묻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거 이제 전송부죠, 전송부. 전송부에서 그 케이블을 찾아내시오라고 하는 거죠. PSTN망은 이제 공중전화망 아니죠.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 ISDN, 종합정보통신망인데요. 여기서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이 통신 매체니까 전송부니까 근거리 내라고 한다면 동축 케이블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거리에 광대역으로 어떤 전송망을 이제 구축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이제 바로 광 케이블에 이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1번이죠. 111번. 111번을 보시게 되면 CCTV 시스템에서 영상 노이즈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시스템에서 영상 노이즈의 발생 원인입니다. 노이즈에 대한 발생 원인. 자,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영상 노이즈와 관련한 부분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서도 우리가 풀어보았습니다만은 영상에 어떤 찌그러짐이 발생이 된다. 이럴 때 실무와 작용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기 동력선과 동축 케이블을 하나의 배선 파이프에 넣는 경우 이 동축 케이블하고 전기 동력선을 넣게 되면은 동축 케이블 쪽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커넥터의 접촉이 불량하다. 접촉이 불량하는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죠. 또 영상 케이블 심선이 접지와 접촉이 되어 있다. 영상 케이블의 심선이 접지와 접촉이 되는 경우에도 영상의 어떤 이런 찌그러짐 또는 영상의 노이즈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설치된 광 케이블에 전력 케이블이 지나가는 경우라고 합니다. 자, 광 케이블인 경우가 이 전력선 케이블하고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죠. 그래서 광 케이블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개나 전개의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이 광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광 케이블에 어떤 뭐 고압선이라든지 전력 케이블이 지나간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상에 이런데 이제 전주를 통해서 광 케이블을 포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지중해 지하로 해서 이제 광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는 또 많은 전력선도 있고 통신선도 이제 거기 매설하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지장을 받습니까? 지장을 받지가 않으니까 지중해 매설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설치된 광 케이블에 전력 케이블이 지나간 경우다. 이렇다고 해서 과연 영상의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3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3번을 보시게 되면 CCTV 카메라 렌즈의 초점 거리를 F, 거리를 F라 하고 P사체에서 렌즈까지의 거리를 A, P사체에서 렌즈까지 거리입니다. A라고 할 때 렌즈에서 영상이 맺히는 결상 위치까지의 거리. 자, 렌즈에서 말이죠. 렌즈에서 영상이 맺히는 결상 위치까지의 거리. 거리를 우리가 이제 B라고 한다면 이때 F와 소문자 F죠. F와 AB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은 무엇인가? 이 부분도 제가 본 강의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다라고 하는 이 공식을 시험에 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 공식입니다.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죠.
자, 초점 거리를 F라 하고 P사체에서 렌즈까지의 거리를 A, 또 렌즈에서 결상 위치까지의 거리를 B라고 한다면 공식은 어떻게 되는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다. 그래서 뭐 A가 무한대가 되었을 때 B와 F는 동일하다, 같은 값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본 강의 시간에 제가 분명히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5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115번을 보시게 되면 CCTV에 영상 신호를 전달할 때 전송의 손실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것은, 자, 전송 손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전송의 손실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묻고 있죠. 광 케이블망이다. UTP 케이블망, PLMN, PSTN.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전송의 손실을 가장 줄일 수 있다. 여기서 벌써 문제에서 답을 주고 있죠. 그래서 지문에서 보시게 되면 광 케이블망입니다. 광 케이블 망인 경우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적합하다. 자, 그 다음 이제 116번을 보게 되면 카메라 하우징은 일반형, 옥내하고 옥의 특수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 중 일반형이 아닌 하우징은, 자, 하우징인 경우에도 일반형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일반형인 경우에도 옥내가 있고 옥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특수형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특수형의 하우징을 찾아내셔야죠. 그런 얘기죠. 일반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이제 특수형의 대표적인 그 하우징이 뭐냐면 방폭형 하우징이 있습니다. 방폭형. 이 방폭형 하우징인 경우에는 어디에 설치를 할까요? 방폭형 하우징인 경우에는 이 가스 저장소라든지 유류 저장소라든지 이런 데는 대형의 어떤 폭발이 발생될 수 있는 곳에는 이 방폭형의 특수형의 하우징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폭형의 하우징은 특수형이지 일반형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반형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21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1번입니다.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CCTV 시스템에서는 이 용어와 관련한 부분도 시험에 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꼭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자, 용어에 대한 설명이죠. 자, 렌즈 초점 거리는 대한 렌즈의 기준면과 초점까지의 거리다. 자, 1번에서 이제 렌즈 초점 거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게 되면 최저 피사체 조도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조도다. 이것을 이제 최저 피사체 조도라고 하죠. 최저 피사체 조도.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휘도는 화상 시스템에서 피사체의 세밀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재현이 가능한가? 자, 여기서 이것을 휘도가 맞느냐라는 얘기죠. 휘도가 아닙니다. 휘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화상 시스템에서 피사체의 세밀한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재현이 가능한가? 이것이 뭐죠? 휘도가 아니라 이것을 이제 우리는 해상도라고 하죠. 해상도. 그래서 이 CCTV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화질하고 해상도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상도는 이렇게 보셔야죠. 화상 시스템에서 피사체의 세밀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재현이 가능한가? 재현이 가능한가라고 보면 무조건 뭐다? 해상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현 가능한가? 자, 신호대 잡음비라는 것은 SMB죠. SMB는 카메라의 출력 신호와 출력 신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잡음 성분의 비율을 SMB, 신호대 잡음비라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문제 123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3번. 자, 123번을 보게 되면 영상 신호를 변환하는 찰상 소자 중 고체 찰상 소자가 아닌 것은, 자, 고체 찰상 소자에 대해서 묻고 있죠. 소자에 대해서 좀 묻고 있습니다. CCD형, 그 다음에 MOS형, CMD형, LEDD형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체 찰상 소자에 대한 것을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CCD형이 있고, 그 다음에 CMD형, 그 다음에 MOS형이 있어요. MOS형. 이 세 가지가 바로 고체 찰상 소자의 종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24번입니다. 124번에서 보시게 되면 CCTV 카메라의 피사체 심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좀 묻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카메라의 피사체 심도와 관련한 부분이죠. 피사체 심도. 자, 피사체 심도와 관련한 부분도 본 강의 시간에 제가 분명히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점의 선명도가 앞뒤로 확장이 된 것을 피사체 심도라 한다. 렌즈의 조리개를 작게 할수록 심도는 길어진다. 렌즈의 초점 거리가 짧을수록 심도는 길어진다. 피사체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거리가 멀어질수록 뭐죠? 심도는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심도는 깊어진다라고 보시죠. 피사체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심도는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진다라고 이제 봐야죠. 깊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출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6번 한번 보겠습니다. 126번을 보게 되면 IP 카메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IP 카메라에 대해서 좀 언급하라고 했죠. IP 카메라. 자, 이 IP 카메라는 웹 기반에 있는 영상 카메라를 우리가 이제 IP 카메라라고 하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다. MVR, 네트워크 비디오 리코더에서 영상을 녹화할 수 있다. 카메라에 IP 주소가 필요하다. 그렇죠. IP 주소가 있어야죠. 영상 전송을 위해서는 전용 케이블인 동축 케이블을 사용한다. 자, 이 IP 카메라에는 동축 케이블을 사용할까요?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사용해야 될까요? IP 카메라는 UTP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UTP 케이블. 해서 장비에 물려서 인터넷이 구현이 된 그런 기반이 있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앱을 설치를 해가지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에서 로그인하게 되면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IP 카메라는 MVR과 이제 연계가 된 부분이죠. MVR. 그래서 MVR, 네트워크 비디오 리코더하고 바로 관련이 있는 것이 IP 카메라죠. MVR입니다. MVR. 네트워크 비디오 리코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케이블을 무엇을 사용하는가? 그래서 이 UTP 케이블은 MVR에, 그렇죠, IP 카메라하고 관련이 있고, DVR인 경우에는 바로 DVR인 경우가 바로 동축 케이블이죠. 동축 케이블인 경우가 DVR과 관련이 있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27번 한번 보세요. 127번을 보게 되면 지능형의 영상 감시 시스템의 요구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능형의 영상 감지 시스템이죠. 지능형의 영상 감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과 관련한 요구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 진보된 움직임을 감시한다. 실시간 기록 및 빠른 검색이 된다. 사용자의 전문성과 제한성이다.
이것은 거리가 멉니다. 사물을 구분하는 객체 인식 기술이 가능하다. 자, 사용자의 어떤 전문성과 제한성, 사용자의 전문성 또 어떠한 제한성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리가 멀다. 128번입니다. 128번을 보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CCTV를 설치할 때 안내판에 기재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공공기관에다가 CCTV 영상정보 처리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때 설치 시 안내판의 내용입니다. 안내판의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안내판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우선 설치 목적 및 설치 장소를 해야 되겠죠. 설치 목적, 그 다음에 설치 장소, 그리고 촬영 범위, 촬영은 어느 정도 범위인가, 그 다음에 그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담당자를 해야죠. 관리 책임자의 연락처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는 반드시 이 안내판에다가 기록을 해서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화상정보의 보유 기간과 관련한 부분은 굳이 안내판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 처리기 설치 운영 제한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안내판에 기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설치 목적 및 설치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의 연락처, 이렇게 해서 좀 명시를 해서 외부에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1번 한번 보시죠. 자, 131번을 보게 되면 광전송 케이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광전송 케이블에 대해서 묻고 있죠. 케이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설명. 자,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광전송 케이블에 대해서 좀 묻고 있죠. 에너지 손실이 적어서 전력 전송이 쉽다. 단일 모드는 장거리 전송에 많이 사용이 된다. 광 케이블은 멀티모드, 단일 모드로 분류가 된다. 광 케이블은 전자파의 간섭이 외부 유도에 강하다. 에너지 손실이 적어서 전력 전송이 쉽다고 합니다. 광 케이블은 이게 전력 전송을 하는 케이블인가요? 아니죠. 전력이 아니죠. 이것은 수신단에서 송신단이죠. 송신단에서 수신단으로 어떤 빛을 보내주게 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빛의 광의 어떤 그런 변화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죠. 광망 시스템 또는 이제 광 케이블 뭐 이런 부분이죠. 광 케이블은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4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4번에서는 CCTV 카메라의 렌즈를 특정 대사물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초점의 선명도가 앞뒤로 확장이 되는 것.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초점의 선명도가 앞뒤로 확장이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는 피사체 심도라고 합니다. 피사체 심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후초점 거리, 수평 해상도, 수직 해상도, 이거는 거리가 멀죠.